전반적인 걸 봐서는 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 안녕하세요. 최현 변호사입니다. 최근에 보험회사가 어린아이들 이소송 몽고반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많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제가 맡은 사건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처음으로 판결이 나온 게 있었는데 원고가 전부 승소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1년 반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2025년 8월 최근에 나온 거고요. 어린이 보험에서 선천질환에 대한 수술보험금 담보하는 사건들이 많습니다. 제1 보험계약에 특약이 2개 정도 있었는데요. 제1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으로 인하여 선천 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에 1회 수술당 얼마를 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1보험계약에서는 130만 원을 지급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보험계약이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는 선천성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혀 유착증 제외로 인하여 선천 이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선천 이상 수술비로 130만 원을 지급한다. 그런 특약이 있는 그 보험이었고요. 약간의 수술의 정의가 있어요.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소송 몽고반점은 결국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특약은 수술보험금이기 때문에 수술에 해당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이 레이저를 수술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겁니다. 약관을 보면은 수술이란 의사가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건데 구체적 내용입니다.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수술이 아닌 게 있어요. 흡입은 이렇게 주사기로 뭘 빼내는 거죠. 천자, 바늘 또는 간을 꽂아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등의 조치 및 신경 차단은 수술에서 제외한다. 이런 이제 약관이 있습니다. 수술의 정의에 대해서. 이 사건의 그 피보험자를 보면 이분들은 출생 당시부터 우측 옆구리, 좌측 견갑 부위 등등의 광범위하게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Q82.5라는 이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고 피보험자가 2명이었습니다. 이 아이도 이제 출생 당시부터 이런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있었어요. 애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소송 몽고 반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118회에 걸쳐가지고 Q-스위치 ND-야그 레이저를 이용하여 진피에 남아있는 메라닌 색소 세포를 제거하는 방식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소송 몽고 반점을 치료하는 레이저가 몇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Q-스위치 ND-야그 레이저 치료입니다. 피고는 그동안 이 118회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보험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원고들이 지속적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니까 더 이상은 보험금 지급을 안 하고 어쩔 수 없이 원고들이 소송을 낸 겁니다. 원고들이 이제 소장 내용을 보면은 추가로 25회에 걸쳐서 레이저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금 안 줬다. 이런 청구를 한 겁니다. 원고들은 당연히 보험금을 청구해달라고 소송을 낸 거고요. 피고들의 주장을 보겠습니다. 임상적 추정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피고들은 원고들이 치료받은 게 임상적 추정 진단만 하였을 뿐 확정 진단을 한 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이 사건 각 레이저 치료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히 원고들이 구한 이 사건 레이저 치료비 중에서 어깨 부분은 어느 정도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허리 옆구리에 실시된 일반 몽고 반점에 대한 거는 이건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시술로서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은 좀 특이한 게 전부 다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어깨 쪽은 수술의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허리와 옆구리 등에 대한 거는 이소송 몽고 반점이 아니라 일반 몽고 반점이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결국 재판장이 의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의 주장만 가지고는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료기로 감정을 해야 되고요. 보험금이 청구하는 원고가 사실은 진료기로 감정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이런 사건을 보면 원고도 청구를 하고 피고도 청구를 합니다. 원고나 피고 한 사람만 청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둘이 청구를 하냐면요. 질문 내용이 좀 다릅니다. 원고가 묻는 질문과 피고가 묻는 질문이 다릅니다. 원고는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한 질문을 할 것이고 피고는 당연히 본인한테 유리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각각 진료기로 감정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이유를 보겠습니다. 이소송 몽고 반점은 후천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소송 몽고 반점이 보험금 청구의 요건인 선천성이라는 걸 충족한다 이런 취지고요. 피보험자의 주치의가 Q82.5라고 선천성 비신
비신생물성 모반에 해당하는 최종 진단을 했다. 이 얘기는 결국 주치의의 판단을 기본적으로 존중을 해야 됩니다. 물론 주치의가 어떤 특정 질환을 진단했다 그래서 무조건 보험금 청구가 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주치의의 판단은 존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을 설명하신 거고요. 근데 이런 주치의의 판단을 보면은 옆구름이 아랫배 등의 반점은 이 사건 부율표에서 정한 선천 이상에 해당하여 이 사건 보험계에 정한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피고가 부위에 따라 다른 주장을 좀 했거든요. 어깨는 모르겠지만 옆구리나 뭐 아랫배 등은 선천 이상의 이소성 몽고 반점이 아니라 그냥 단순 몽고 반점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약관을 보면요, 선천 이상의 진단학직은 반드시 조직검사의 의하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까 진단이 확정되지 않고 임상적 추정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왜 피부과 의사들은 임상적 추정이라고 했냐. 이소성 몽고 반점은 조직검사를 통해 진단 확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직검사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직검사를 하면은 이소성 몽고 반점이라고 나올 겁니다. 피부 질환이기 때문에 흉이 남길 수가 있거든요. 이소성 몽고 반점이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보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그거 진단 확정을 받고자 그 피부를 째가지고 흉을 남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이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약간의 선천 이상의 진단 확정을 반드시 조직검사에 의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소성 몽고 반점은 병변의 색조, 위치, 형태, 발생 시기 등 임상, 양상만으로 진단이 가능하고 영유아의 피부에 조직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국소, 흉터와 같은 부작용 우려가 있으므로 조직검사 없이 임상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원칙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뒤에도 나오는데 원고가 주장하고 피고가 주장한다고 이렇게 재판부가 쓰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료기록 감정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을 다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아서 재판부가 지료기록 감정서를 유리한 증거로 판단을 한 거죠. 이 사건의 그 주치의는 조직검사 없이 이소성 몽고 반점으로 최종 진단하였는데 이런 주치의의 판단이 의견에 다른 유력한 반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주치의의 판단은 되게 중요한 건데 물론 이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이거를 반증으로 반박을 해야 되는데 그 정도의 반박은 못했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이 이소성 몽고 반점으로 진단 확정되었다 봄이 상당하다. 두 번째 쟁점이 그거죠. 이게 그럼 레이저가 수술이냐. 우리가 치료 감정을 했을 때 치료기록 감정은 대학병원 의사가 하는 겁니다. 보험 약관의 해석은 법조인 특히 판사님이 하고 그거에 대한 주장 입증은 각 변호사가 하는 거거든요. 법조인의 시각과 의사의 시각은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가 수술이냐 이렇게 물으면 의사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답변합니다.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레이저 치료가 있는데 이런 수술적 치료는 잘 사용되지 않는다. 그러면 비수술적이라는 용어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절개, 봉합, 이식 등과 같은 외과적 수술 절차를 동반하지 않는 치료를 의미한다고 감정 의견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감정 의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수술과 비수술의 개념을 얘기하신 걸로 보입니다. 약관의 내용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그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울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 작성자에게는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위 말하는 작성자 불이익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약관이 애매하면 보험회사한테 불리하게 해석을 해라. 우리 대법원 판결이 보험 약관 해석할 때 작성자 불이익 원칙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 약관에 보면은 수술이라는 거는 생체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 수술을 정하고 또 수술이 아닌 것도 또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수술이 아닌 거는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블랙 등의 수술을 범위에서 제외하는 거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우리 레이저 치료가 이 수술의 범위에 들어간다는 것도 설명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수술이 아닌 흡인, 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설명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재판부가 볼 때 이 사건 레이저 치료에 사용된 Q 스위치 ND 약의 레이저는 주로 멜라닌 색소 세포에 선택적으로 흡수되어 작용하여 멜라닌 색소 세포를 파괴시켜 제거하는 방법인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레이저 치료는 레이저 발사라는 물리적인 방법으로 생체 조작을 가했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멜라닌 색소 세포를 파괴하여 없애는 것으로서 절제와도 좀 유사하다. 아까 그 수술의 정의에 절제라는 게 있었죠. 더 중요한 거는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거, 흡인, 바늘 또는 간으로 체액 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거, 천자, 신경 차단과는 분명히 구분된다. 이 사건 ND약 레이저는 생체 조작을 가하는 걸로 절제와 유사한데 이건 유사하지만 결정적으로 수술이 아닌 거, 천자,
흡인 이런 거하고는 명백히 구별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수술로 봐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치료의 필요성을 보겠는데요. 최근에 판례는 치료의 필요성, 수술의 필요성, 입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되게 엄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자 층에서 이 부분을 잘 주장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보겠는데요. 감정인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허리 엉덩이의 병변은 비노출 부위이고 자연 호전 가능성이 높아 치료하지 않고 좀 더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 외의 부위는 하나가 피부 병변으로 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있었다면 그 시기에 치료 시작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감정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랑 피보험자가 받은 이 사건 각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거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한 증거도 없다. 일반 몽고 반점은 허리나 엉덩이에 발생하는 것을, 이소성 몽고 반점은 팔, 다리, 손발 등에 발생하는 것을 부르는 호칭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이소성 몽고 반점이 일반적인 몽고 반점에 비해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양자 모두 선천적,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것으로 병변이라는 점에서 그 본질이 동일하다고 보인다. 또한 우측 옆구리 부위에 발생한 몽고 반점이 다른 부위에 발생한 몽고 반점과 병변의 본질이 다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치의도 우측 옆구리 부위에 발생한 몽고 반점은 이소성 몽고 반점 진단하고 치료했다. 이런 점도 되게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해가지고 호전된 것이 있다. 전반적으로 병변의 색상이 흐려져 호전된 것으로 보여 양자의 치료성에 명확한 차이가 없다. 양자라는 거는 어깨나 이런 부위랑 애매하다고 한 등과 허리 쪽 얘기입니다. 이 사건 레이저 치료인 QSND 야그 레이저는 치료 횟수가 여러 번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레이저 치료에 대한 반응은 환자별 병변별로 차이가 있어 적정 치료 횟수를 정하기 어려우며 동일한 치료 효과에도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에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주관적인 인자도 치료 횟수에 영향을 주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레이저 치료와 같은 이소성 몽고 반점 치료는 수십 차례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또 환자를 직접 치료한 담당 의사의 전문 지식과 경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치료의 정도와 범위는 존중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을 다투고는 있지만 전반적인 걸 봐서는 그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래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 이런 취지입니다. 오늘은 이소성 몽고 반점을 이제 제가 직접 수행해서 승소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설명한 내용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소성 몽고 반점 수술 보험금에 현재 지급을 받지 못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